치킨이 먹고 싶어서 두부로 입을 달래려 했지만 결국 두부와 치킨을 다 먹게 됐다는 댓글을 봤습니다. 좋아요를 1200개나 받았더라고요. 과거에 제 이야기 같기도 해서 저도 공감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런 감정적 식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감정적 식사라는 건 내가 위장이 비어서 진짜 몸에 에너지가 필요해서 먹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허기가 져서 먹는 걸 얘기하는데요. 스트레스, 외로움, 짜증, 분노, 주로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먹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꼭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치킨이 먹고 싶어서 두부를 먹었지만 그걸로는 채워지지 않는 치킨에 대한 갈망, 꼭 치킨이어야만 되는 경우, 그게 감정적 식사라고 볼 수 있겠죠. 환자분들에게 빵, 떡, 면, 과자 끊으라고 하면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고민이 많았는데요. 바로 끊기가 어려운 이유가 그 음식이 주는 보상 때문이라서 그렇거든요. 얼마 전에 서점에 갔다가 이 식탐 해방이라는 책을 발견했는데 중독 심리학을 공부한 정신과 박사님의 책이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이거다 싶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음식에 대한 갈망 때문에 다이어트가 힘드신 분들이라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핵심은 이건데요. 우리가 특정 음식에 대한 갈망이 생기는 이유는 내 뇌가 그 음식을 먹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보상에 대해서 여러 차례 경험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고, 그게 이미 뇌에는 습관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저는 술을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제가 술을 왜 좋아했는지 보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제 욕구를 막 억누르면서 공부만 했어요. 대학에 가서 술을 마시게 됐는데 술자리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항상 이를 악물고 살다가 약간 긴장도 풀어주고 여러 사람들과 막 수다를 떠는 게 해방감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런 보상이 있으니까 다음날 숙취 때문에 너무 힘들어도 또 찾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술자리가 즐거워서였는데 점차 이게 술과 내 기분의 보상 회로가 만들어지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이제 혼술도 하게 되는 거고, 혼자 맥주에 오징어 땅콩을 그렇게 먹었고, 또 진짜 스트레스 받는 날은 맥주에 짜파게티를 밥 대신 먹기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또 맛있었거든요. 저는 이게 술이었지만 이제 누군가는 초콜릿, 뭐 치킨, 빵, 아이스크림, 떡볶이, 감자칩 이런 것일 수 있겠죠. 브로콜리, 뭐 아보카도, 소고기 이런 게 소울푸드인 사람은 없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먹었을 때 바로 보상을 느낄 수 있는 음식들은 블리스 포인트라는 걸 공략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설계된 음식들이기 때문입니다. 블리스 포인트라는 거는 지방, 당, 소금이 가장 이상적으로 조합이 돼서 뇌에서 강한 보상 반응을 일으키는 지점을 얘기한다고 해요.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때 인간은 얼른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거든요. 그때 가장 쉬운 방법이 기분을 좋아지게 하는 음식을 먹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전두엽을 활용해서 분석하고 고차원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무서워서 편도체가 확 활성화돼 버리면 전두엽 기능은 마비가 되거든요. 생각이 잘 안 나죠. 근데 음식은 쉽고 빠르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쉬운 해결책을 자주 선택하고, 그럴수록 내 뇌는 보상을 맛보게 되고 이제 그게 습관으로 굳어지는 거죠. 문제 상황이 생기면 음식을 먹는다는 습관이 만들어지면 이제는 거의 반사적으로 그걸 하게 되는 거거든요. 습관이라는 거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 뇌가 에너지를 안 쓰고 똑같은 상황, 똑같은 해결책,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이게 자동적으로 에너지를 쓰지 않고 돌아가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문제 상황이 생겼어? 얼른 음식을 먹는 걸로 해결. 이게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우는 아이를 우리가 사탕으로 달래는 것과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습관으로 굳어진 걸 우리가 의지로 안 하려고 할 때 더 원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갈망이 생기는 겁니다. 치킨을 먹고 싶을 때 다른 음식을 먹어봤자 그 예상한 보상 반응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기어이 치킨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음식과 보상의 회로를 약화시키면 되겠죠. 부정적 감정이 왔을 때 음식을 먹어서 기분이 좋아지는 보상 회로. 이게 진짜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나고 도움이 되는지를 한번 지켜보자는 거예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음식을 갈망할 때 그 순간과 먹고 나서의 내 생각과 감정, 행동을 그냥 알아차리라고 하거든요. 알아차린다는 게 무슨 말이지? 약간 영화를 보듯이 조금 떨어져서 관찰자적 시점으로 바라보는 건데요. 그게 사실 말처럼 쉽지 않죠.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기록하는 겁니다. 핸드폰으로 메모를 하셔도 되고 종이에 펜으로 써도 되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책에서는 갈망의 도구라고 소개하더라고요. 지금 당장 먹고 싶은 이유를 집중해 봅니다. 허기, 뭐 어떤 감정, 지루함 이런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먹고 싶은 음식이 뭔지,
그리고 실제로 먹는 거죠. 한 입 먹을 때마다 주의를 집중해서 맛과 질감을 최대한 느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먹은 만큼 다 먹고 나서 먹고 난 뒤에 써보는 거죠. 어떤 음식을 얼마나 먹었고, 먹고 난 뒤에 내 몸의 느낌, 생각, 감정이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이렇게 쓰다 보면 그 음식이 나한테 진짜 어느 정도의 보상을 주는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축적해 나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썼는데 만약 이거 역시 최고야, 역시 이 음식이 나에게 소울푸드야 라는 결론이 들었다면 계속해서 지속해서 반복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집중해서 먹게 되면 내가 만족감을 느끼는 지점을 찾게 되고 어느 지점 이상은 더 먹어도 즐겁지 않다는 걸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먹으면 초콜릿을 일정 개수 이상 안 먹게 된다는 연구들도 있더라고요. 또 그 기록을 반복하다 보면 나에게 보상을 주는 음식을 불필요하게 많이 먹지 않게 되고 진짜 음식을 먹은 뒤에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예민해지게 되고요. 우리 몸은 내 몸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 신호만 따라가면 된다고 합니다. 저도 아주 힘든 날은 진짜 심하게 생각나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먹고요. 대신 먹으면서 제 몸과 마음의 상태를 한번 느껴봅니다. 맛있기는 한데 먹고 났더니 속이 안 좋고 기분이 썩 좋지도 않네 라고 느껴서 맥주도 한 캔 다 먹지 않고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음식이 먹고 싶을 때는 그냥 먹자. 대신 먹으면서 관찰을 해보자는 거고요. 그러니까 절대 넷플릭스를 보면서 먹으면 안 되겠죠. 넷플릭스를 보면서 먹으면 그 보상이 사실 넷플릭스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음식에만 집중하면서 관찰을 해보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나를 힘들게 한 사건에 대해서도 한번 관찰해보거든요. 그 사건이 왜 나를 힘들게 했는가. 대신에 중요한 점은 절대 저를 비난하거나 탓하지 않습니다.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힘들었던 맥락을 그냥 짚어보는 거예요. 나만의 스토리텔링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책에서도 자기에게 친절해지라는 걸 강조하더라고요. 제가 존경하는 김주환 교수님의 내면 소통이라는 책에서는요, 부정적 감정의 뿌리는 모두 공포, 두려움이라고 하시거든요. 저도 짜증이 나는 경우를 보면 제가 예측하지 못했거나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문제,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면 짜증이 확 납니다. 알고 보면 두려워서 그런 거죠. 제가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이불킥을 하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레지던트 1년차 때 응급실 인턴한테 짜증을 내던 저입니다. 제 인격의 바닥을 본 느낌이라서 그런데 1년차 때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전화만 와도 짜증이 납니다.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인턴 전화 받는 게 무서운 거죠. 또 몸이 힘드니까 엄청 예민해져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괜히 힘없는 인턴 선생님한테 갑질 아닌 갑질을 했던 거죠. 여러분도 그 식사와 몸의 반응을 살펴보는 게 잘 되신다면 그 이유에는 애초에 그 식욕을 촉발한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한번 깊이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는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겠더라고요. 내가 느끼는 날것의 감정을 그냥 쭉 쓰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최소한 자책이나 자기 비난을 하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감정적 식사에 대해서, 왜 우리가 어떤 음식을 갈망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음식에 대한 갈망에서 조금이라도 자유로워지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관심이 있고 더 깊게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사서 직접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되었던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